사실 진짜 응급은 아니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보호자분들이 막 걱정이 돼서 부랴부랴 달려오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수의사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병원의 최약체이자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인 인턴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제 응급실에서 ER 닥터로 일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이 환자가 당장 응급으로 와야 하는지, 혹은 이 환자가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 아니면 스테이블한지 보고서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스킬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환자를 보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하고 어떤 환자가 기다려야 되는지 결정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보호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당장 내가 새벽 2시에 우리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비 2배를 내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원래 가던 병원에 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내가 이 늦은 시간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당장 할 수 있는 처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함으로써 결과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입니다. 그 중에서 사실 진짜 응급은 아니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보호자분들이 막 걱정이 돼서 부랴부랴 달려오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는 가장 흔한 문제 3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으로 보게 되는 증상 1위는 바로 설사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응급으로 안 와도 된다는 증상들은 정말 그 증상만 있을 때이고, 다른 증상이 만약 동반이 된다면 그건 무조건 데리고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설사만 있고 밥은 잘 먹고 놀기도 잘 놀고 전혀 다른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응급이 아니에요. 근데 설사도 하고 구토도 하고 애가 기운이 없다, 밥을 안 먹는다, 그건 무조건 병원에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설사라고 할 때는 정말 설사만 있을 때예요. 어쨌든 설사만 있을 때에는 응급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응급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지금 당장 처치를 안 하면은 그 환자한테 해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일까지 기다려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지인데요. 나이가 어린 멍멍이들이 급성으로 설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밥을 급작스럽게 바꿨다든지, 아니면 먹어서 안 될 걸 주워 먹었다든지, 아니면 염증성 장염, 바이러스성, 박테리아성 장염일 수도 있고요. 기생충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성 장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설사 자체의 이유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급성이냐 만성이냐, 나이가 어린 강아지냐 중간의 강아지냐, 나이가 많은 강아지냐에 따라서 단순한 잠깐 지나가는 장염일 수도 있고, 알러지성 장염, 염증성 장염, 토장암, 간암까지 원인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사들한테 선생님 제가 왜 설사를 하나요? 아니면 선생님 저희 강아지가 왜 설사를 하나요? 라고 물어봤자 의사들이 저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검사를 안 해보고는 너무나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정말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초음파, 엑스레이, 피검사, 변검사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심지어 이런 검사를 다 하고 나서도 결국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쨌든 강아지가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그랬는데 설사만 몇 번 했다. 그거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동네 동물병원 가셔도 괜찮습니다. 가서 변검사 하시고 다른 것도 검사하시고 무슨 원인이 없나 한번 보시고요. 참고로 장염성, 급성 설사에는 항생제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의 상식. 사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집에 카페트가 깔려있기 때문에 개가 설사를 해서라기보다는 그 카페트에 묻은 설사를 치다가 본인이 죽을 것 같아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응급실에 와야 될 경우가 하나 있긴 합니다. 만약 설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양도 어마어마하고 피가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계속 한다, 그리고 강아지가 기운이 없거나 입맛이 없다, 그러면 바로 응급실에 오셔야 합니다. 이거는 Hemorrhagic Gastroenteritis라고 HG라고 불리는 출혈성 장염일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나아지긴 하지만은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둘 경우에 탈수가 급하게 진행돼서 짧은 시간에 탈수가 진행돼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성 설사가 계속 지속될 경우, 그리고 다른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가 몇 달 동안 설사를 하는데 어떡하나요? 그건 응급실을 가야 되나요? 일단 첫째로는 기다리지 마세요. 3개월, 4개월, 6개월을. 아침에 원래 가던 병원에 데려가면 됩니다. 6개월 동안 그냥 했는데 큰 차이가 없으면은 그날 하루 한다고 어떻게 달라지진 않겠죠?
그리고 이런 만성의 설사인 경우 대부분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응급실에 와도 그날 밤에 진단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응급이 아닌데 응급실에 오는 것들. 자매풍 변비입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응급실에서 일하고 병원에 있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전화 중 하나인데요. 보통은 중성화라든지 다른 수술을 끝내고 아니면 며칠 입원해 있다가 집에 갔는데 며칠 동안 변이 나오지 않아요 하고 보호자분들이 전화를 걸거나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하시는데 네, 정상 아닌 정상입니다. 수술을 방금 받은 강아지들이나 아니면 아팠던 강아지들이 변비가 걸리는 이유는 수술을 하면서 쓰는 진통제가 장의 운동을 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진통제 자체가 아니라 그냥 진통, 어딘가에 진통이 있기 때문에 그 페인 때문에 장의 운동이 멈춰지고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까지 변을 못 누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응급은 아닙니다. 다음날까지 그냥 기다리셨다가 동네 병원 가셔서 관장하시고 그리고 변을 무르게 하는 약을 먹이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 만약 이게 고양이다 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고양이가 화장실에서 못 나오고 계속 힘을 주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아니면 계속 힘을 주는데 힘들어해요. 하면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게 소변을 보려고 힘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대변을 보려고 힘을 주는 것인지 이 두 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양주들이 아시겠지만은 소변을 못 보는 건 무조건 응급 상황입니다. 무조건 바로 병원을 데려가셔야 돼요. 요도가 막히고 48시간이 지나갈 경우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진짜 응급 상황이에요. 보통 어린 남아 고양이들한테 많이 생기는 문제인데 만약 고양이가 소변을 제대로 못 보고 방울만 나온다든지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온다든지 바로 응급실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소변인지 대변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데려가세요. 이건 절대 리스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데려가는데 아, 변비인이다 하는 게 훨씬 낫죠. 하루나 이틀 기다렸다가 고양이가 죽는 것보다는요. 또 기억해야 될 거는 특별히 밥도 바꾼 적이 없고 환경이 바뀐 적이 없는데 고양이가 변비가 왔다 하면은 병원에 가보세요. 뭐 응급실은 아니고 그냥 병원. 고양이가 변비가 오는 데는 수백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비가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문을 보시면 고양이들의 50%에서 60% 정도는 이디오패틱 메가콜론, 특별한 병리학적인 이유 없이 대장과 직장이 늘어나는 병 때문에 오지만 나머지 40%에서 50%의 고양이들은 다른 질병이 있어서 갑상선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장 문제라든지 간 문제라든지 당 문제라든지 다른 데에 문제가 생겨서 탈수나 다른 이유로 변비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변비가 그냥 뿅 하고 생기지 않아요. 단지 고양이들이 워낙 병을 숨기는데 탁월해서 물을 좀 더 먹나? 화장실을 좀 더 가나? 보호자들이 봐도 아리까리하고 잘 모를 경우가 많을 뿐이죠. 그래서 고양이들이 만약에 그냥 변비가 온다면은 혹시 모르니까 꼭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귀염증, 피부염증. 이건 진짜 응급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 강아지들이든 고양이들이든 귀를 긁고 피부를 긁기 시작한 거는 이미 며칠이 지난 상태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심해져가지고 그 귀 긁는 소리에 잠을 못 자니까 그제서야 일단 그걸 떠나서 이런 것들은 오밤중에 오더라도 저희가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끔 정말 심한 경우 피가 나도록 긁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혹시 집에 있으시면 이 컬러, 이 엘리자베탄 컬러를 씌워주세요. 그리고 꼭 다음날 병원에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귀 염증이나 피부 염증이 2번 이상 반복됐다 혹은 항생제를 몇 번 먹였는데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꼭 돈이 들더라도 배양 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는 항생제를 쓰길 바랍니다. 요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낫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마구잡이로 항생제를 더 쓰다가는 이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결국 돈을 더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딱 하나 덧붙이자면은 정형외과적 문제는 대부분 응급이 아닙니다. 물론 차에 치여서 뼈가 부러져가지고 튀어나왔다. 그거는 응급이죠. 근데 다리를 전다 하면은 보통 응급실에 밤에 데려간다고 해도 그 밤중에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다. 왜냐 엑스레이 찍어봤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갑자기 강아지가 다리를 절고 정말 아파한다. 그럼 부러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당연히 진통제를 처방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형외과 수술, 심지어 뼈가 부러졌어도 정형외과적인 수술은 응급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정형외과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검사를 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정답을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나 말 못하는 동물들은 보호자가 봤을 때의 시각이랑 실제로 있는 증상이랑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딱 그 문제만 있고 밥도 잘 먹고 숨도 잘 쉬고 평소처럼 놀고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 얘기입니다. 설사는 괜찮지만 설사랑 구토를 같이 하면 병원을 데려가세요. 그리고 보호자가 딱 봐도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더 묻지 말고 병원을 데려가세요. 일단 너무 딱 봐도 응급이 아닌데 새벽에 불이 나게 달려오시는 보호자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런 걸 올렸지만은 어찌 됐건 간에 예민하고 강아지를 옆에서 계속 챙기는 보호자가 무심하고 아픈 게 더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하는 보호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정말 이 강아지를 너무 아껴서 살짝 긁히기만 하거나 아니면 젖꼭지가 빨개졌다거나 아니면 알러지 반응이 조금 있기만 해도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는 제가 그냥 진료비 안 받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약만 발라주시고 그냥 가세요. 오늘은 병원비 받지 않겠습니다.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그런 보호자분들을 만나면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물들을 버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그렇게 오버 프로텍티브하고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과민 반응이라시피 챙기시는 분들은 제가 오히려 감사할 지경입니다. 어쨌든 그 누구보다도 멍멍이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 강아지는 평생 작은 병을 크게 키울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찾아보지 마세요. 아니, 인터넷 찾아보고 증상 쳐가지고 답을 알 수 있으면은 왜 의사들이 몇 년씩, 십몇 년씩 공부를 합니까? 두통 있다고 찾아보면 뇌수명이라고 보고 아, 가슴이 답답하다 찾아보면 심장마비라고 보고 결론은 뭐예요? 당신은 6개월 안에 죽습니다. 동물들은 특히나 자기 증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인터넷을 찾아본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실 때는 그냥 동물병원에 전화해서 수의사쌤이랑 상담하세요. 미국 수의사였습니다.